주PD가 오늘 찾은 곳은 충청남도 천안의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풍경은 한적하지만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요란하네요. 주PD가 이곳을 찾은 것은 조선의 유명한 권력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의 묘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먼저 조그만 전각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안에 신도비가 보관돼 있습니다. 신도비에는 한명회의 공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마모가심에 언뜻 봐서는 글자가 잘 분간되지는 않습니다. 신도비 위편으로 올라가면 조선의 신하 중에 최상위 권세를 누렸던 한명회의 묘가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무석인 4개가 좌우의 도열에 범상치 않은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살아서 온갖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그였지만 죽어서는 무덤이 파헤쳐지고 유골이 저잣거리에 내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무덤에서 벌어진 파묘 사건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한명회는 명문 청주 한씨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칠삭둥이에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서 키워지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망은 강했으나 과거에 번번이 낙방해 30대 후반에야 미천한 관직을 하나 얻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살던 개성의 개인집인 경덕궁의 관리인 자리였습니다. 이때 한양 출신으로 개성에 와서 벼슬을 하던 관리들이 송도계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명회가 자신도 좀 끼워달라고 했다가 궁지기도 벼슬이냐는 비아냥과 함께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수처럼 지내던 그는 수양대군을 만나면서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친구인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을 만난 한명회는 김종서 등 단종 보위 세력을 일거에 제거한 계유정난을 기획하고 실행해 세조의 최측근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말 그대로 킹메이커였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셋째 딸을 세조의 아들인 훗날의 예종과 혼인시키면서 국왕과 사돈이 됐고 예종 뒤를 이은 성종의 왕비 역시 한명회의 넷째 딸이었으니 그는 국왕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종구품 말단 궁지기에서 13년 만에 영의정까지 초고속 승진해 1등 공신 4차례 책봉, 왕의 사돈이자 장인이라는 인척관계 등 세조부터 성종까지 3대에 걸쳐 그는 명실상부한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조선 역사를 통틀어 왕을 제외하고 한명회만큼 권세를 누린 사람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이죠. 종묘 정전 앞에는 공신각이라는 전각이 있는데요. 왕이 사망할 때마다 그 임금의 충신들을 몇 명 뽑아 이 공신각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신각에 드는 것은 신하로서 최고의 명예요, 가문의 영광인데요. 한명회는 짐작하시는 대로 세조의 충신 3명 중에 1명으로 뽑혀 이 공신각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든 죽어서든 한명회의 위상은 확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후 17년이 지나 무덤에서 끌려나와 부관 참시를 당하고 해골은 저잣거리에 내걸렸으니 도대체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앞서 한명회의 넷째 딸이 성종의 왕비라고 얘기했죠. 성종이 왕이 되기 전 혼인했다가 남편이 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비가 된 공예왕후 한씨입니다. 그런데 공예왕후는 왕비가 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왕후의 나이 19살, 성종과의 사이에서 자식은 없었습니다. 성종은 후궁 중에 한 명인 윤씨를 승격시켜 왕비로 삼았습니다.
새 왕비는 보답이라도 하듯 곧바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태어나고 만 3년이 채 안 된 어린아이 때 향후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머니가 왕비에서 폐위된 것입니다. 이딴 불화 끝에 남편 성종은 물론 시어머니 인수 대비 시할머니 정의왕후에게 밉보이면서 윤 씨는 중전이 된 지 3년 만에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왕비에서 물러난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윤 씨는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데 이때 성종이 내린 교지를 보면은 어린 원자, 즉 연산군이 성장해 왕이 되면 흉악한 윤 씨가 권세를 휘둘러 조정에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윤 씨를 죽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훗날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제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즉위 10년째 되던 해 마침내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대대적인 복수국을 자행했습니다. 갑자사화입니다. 폐위 윤 씨에게 사약을 들고 갔던 신하를 죽인 것을 시작으로 윤 씨를 헐뜯었다는 선왕의 후궁들, 윤 씨 폐위와 사사에 동조했거나 침묵한 신하들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본인과 가족까지 모조리 몰살시켰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치고 부관 참시했는데 17년 전에 죽은 한명회도 이 광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명회 역시 윤 씨 폐위 당시 조정의 주요 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록에 보면은 신하들이 연산군 앞에서 한명회를 옹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명회는 애초에 윤 씨 폐위에 반대했다가 성종의 뜻을 마지못했다는 것이니 죄질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한명회가 대신이면서 끝까지 반대하지 않은 것도 큰 죄라며 부관 참시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윤 씨 폐위 때 한명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성종 임금은 주요 대신들을 불러놓고 중전이 저지른 질투한 죄 등 7거지약을 거론하며 왕비에서 폐위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신들의 의견을 묻는데 이에 한명회는 왕비의 죄가 있을지라도 그녀의 아들인 원자, 즉 훗날의 연산군이 사직의 근본으로 있는데 어떻게 폐위시킬 수 있겠냐며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한명회 외에도 여러 신하들의 반대가 이어지지만 성종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명회가 윤 씨의 폐위를 반대하는 건 분명했지만 복수심에 불탄 연산군에게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반대하지 않은 것은 동조 혹은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산군의 명에 따라 결국 한명회의 묘가 파헤쳐졌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한명회의 관을 가르고 머리를 베어왔다고 보고하자 연산군은 그 머리를 죄명과 함께 길거리에 내걸라고 명령합니다. 세조, 예종, 성종 때에 걸쳐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천수를 누리고 이승을 떠난 천하의 한명회가 무덤에서 끌려나와 저잣거리에서 그 앙상한 머리를 내보이게 될지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연산군은 한명회를 부관 참시하면서 종묘 공신각에 모셔져 있던 그의 위패도 내쳤습니다. 누구도 의심치 않았던 세조의 공신이라는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갑자사화 이후 더욱 향락에 빠져 지내던 연산군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임금 자리에 오른 지 12년 만이었습니다. 연산군 시대가 끝나면서 한명회도 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장례가 치러져 묘가 조성됐고 종묘 공신각에도 배양됐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드라마틱한 사건을 몰고 다닌 한명회가 500여 년 전 그때의 평지 풍파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말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먼 훗날 대한민국에서 경부고속도로가 그의 묘소 앞으로 놓였으니 어쩌면
밤낮으로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명회라면 조연들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연산군묘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사람의 무덤답게 규모 있게 조성돼 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한쪽에 잠들어 있습니다. 연산군이 복수국을 펼치며 윤 씨를 왕비로 추승해 한때 제헌왕후라는 이름도 얻었지만 지금은 그냥 폐위된 왕의 폐위된 어머니 윤 씨로 남아 있습니다. 한명회의 두 딸, 즉 예종과 성종의 두 왕비는 경기도 파주 삼릉 권역 내 왕릉에 안장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최고 위상의 무덤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옛 이야기도 남고 무덤도 남았지만 이야기 속 주연과 조연들의 육신은 흙이 된 지 오래니 그날에 처절했던 복수와 공포와 원한은 바람이 되었을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